현지 시각 14일 뉴스네이션에 따르면 미 전쟁부는 남중국해에 배치됐던 항모전단을 미중부 사령부 작전 책임구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부 사령부 작전 책임구역은 이란을 포함해 중동과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북동아프리카 21개국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항모전단은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이동에는 약 일주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움직임은 이란 반정부 시위대를 지원하기 위해 실제 군사 개입에 나설지를 놓고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실행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를 교수형에 처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란 정부 역시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동의 긴장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걸프 지역 국가 관계자들에 따르면 카타르 내 주요 미군 기지 일부 직원들은 이날 저녁까지 대피하라는 권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란은 테헤란 영공에서 비행편 운항을 제한하는 항공 고시보까지 발령한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중동에 있지 않아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군사 행동에 나설지는 의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중국해에 있는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 지역으로 급파함에 따라 미국이 이란의 실제 군사작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시각 14일 미국이 카타르에 위치한 미군 기지 병력 철수를 시작했다고 MBC 등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이란에 군사 개입을 시사한 가운데 공습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MBC는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카타르 아루데이드 미군 군기지에서 수백 명의 병력을 철수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취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소식통은 미국의 행동이 이란의 보복을 촉발할 경우에 대비해 병력을 위험 지역에서 이동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타르 정부가 자국 내 미군 기지에 주둔 중인 일부 인원에게 철수령을 내렸다는 소식이도 전해졌습니다. 카타르 정부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현재의 지역적 긴장 상황에 대응해 퇴거 명령을 내렸다며 카타르는 핵심 기반 시설 및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조치를 포함해 우리 국민과 거주자의 안전과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의 핵농축 시설을 공격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아루데이드 기지를 타격했었는데 당시에도 미군 병력은 이란 보복 공격에 앞서 기지에서 대피한 바 있습니다. 한 유럽 당국자는 로이터 통신에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크며 24시간 내에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는데 이스라엘 측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범위와 시기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언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반정부 시위 사태 개입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군사적 압박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권 지휘부 타격을 포함한 군사적 개입도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3일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벤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등은 백악관에서 이란 상황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이란 에너지, 금융 분야 제재, 정권 핵심 인사 추가 제재 등이 중점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발표한 25% 관세 부과 세컨더리 제재에 이어 이란 정권의 기반을 흔드는 경제적 압박에 방점을 둔 겁니다. 정권 기능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이나 내부 심리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이란 정권이 시위대 사형을 집행할 경우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미군의 베네수엘라, IS, 이란 쿠드스군 지휘부 제거 사례를 열거했습니다. 현재 제럴드 포드함과 니미츠 항공모함을 미국으로 복귀시켜 현재 대규모 항공 전력은 없지만 중동과 페르시아만 일대에 유도 미사일 구축함, 세척과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잠수함 전력이 전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B-2 폭격기가 도착한 지 15분 만에 이란 핵 위협을 제거하는 완전한 파괴를 했고 사람들은 결국 트럼프가 옳았다고 했다 밝히며 공습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미국 정부가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자 자국민들에게 즉각 출국하라는 권고를 내놨습니다. 같은 날 주이란 프랑스 대사관도 비필수 인력들을 철수시켰습니다. 이날 주이란 미국 사이버 대사관은 긴급 공지를 통해 이란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들에게 지금 즉시 이란을 떠나라며 미국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 출국 계획을 마련하라고 공지했습니다. 이어 대사관은 이란 내 도로, 폐쇄와 대중교통 운행 차질, 인터넷, 통신 제한 등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시위가 격화되고 있으며
폭력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체포자와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CBS는 익명의 전쟁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가용한 대이란 선택지들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보고된 방안에는 공습 등 재래식 공격뿐 아니라 이란군 지휘 체계나 통신망을 겨냥한 사이버 작전 및 심리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들은 사이버 작전과 심리전이 재래식 타격과 병행될 수 있고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들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 최종 결정을 한 상태는 아니라며 외교적 해결 방안이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3일 백악관 국가안보팀에 향후 미국 대응에 관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25%의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의 2차 제재를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란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이란산 석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미국이 이란과 거래한 국가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은 값싼 에너지 조달이 흔들리고 대미 수출 경쟁력이 급락하게 됩니다.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하면 관세 리스크가 커지고 줄이면 수입 단가 상승으로 제조 원가와 물가 압박이 커집니다. 결국 중국은 에너지 무역, 금융 전반에서 이중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지난 3일 마두로 압송 이후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출을 사실상 장악한 상황에서 중국은 베네수엘라와 이란 등 에너지 주요 수입처 두 곳에서 미국의 제재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이란 상황과 관련해 외교적 해결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군사행동도 선택지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 측에 핵협상 재개를 제안했으며 백악관은 이에 응할지를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회담이 준비되고 있다면서도 현재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회담이 열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란의 경제난 항의 시위가 2주 넘게 격화하면서 사상자 규모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노르웨이에 기반한 단체 이란 인권은 이날까지 파악된 사망자가 최소 192명이라고 집계했습니다. 지난 9일 발표한 51명에서 약 4배로 뛴 수치입니다. IHR은 이란 당국이 현지에서 인터넷과 통신이 60시간 넘게 차단된 점을 지적하며 확인되지 않은 보고에 따르면 일부 소식통은 2,000명 이상이 사망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고 전했습니다. IHR은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사망자 발생이 집중됐으며 이란 수도 테헤란의 한 영안실에서는 시위에 참여했던 희생자 시신 수백 구가 목격됐다는 전언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AP통신은 사망자 대부분 근거리에서 실탄이나 고무탄에 사망했다고 보도하며 이란 당국이 시위대에 조준 사격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이란 정부가 과거처럼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개입할 것이라면서 아픈 곳을 매우 세게 때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0일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선택지에 포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트루스 소셜의 이란은 어쩌면 과거 어느 때보다 자유를 바라보고 있고 미국은 도울 준비가 됐다고 강조하며 군사 개입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란 시민들의 경제난 항의 시위가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사망자가 줄지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7일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이란 남서부 도시 로르 대관에서 상인 무리가 가게를 닫고 거리에 모여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약 300명으로 추산된 시위 참여자 중 여러 종류의 무기를 든 이들이 경찰에 발포하면서 경찰관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매체는 이날 수도 테헤란 도심이 대체로 평소처럼 평온했다며 시장 옆골목 등지에서 일부 소규모 집회가 열린 것은 소요 사태가 계속되는 것처럼 인터넷에 이미지를 만들어내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미국에 기반한 인권운동가 통신은 지난달 28일 시작한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이날 하루 동안 이란 남부 도시 야수주에서만 19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전날까지 시위대 34명과 군경 2명 등 모두 36명이 숨졌다고 집계했습니다. 이란의 경제난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이 늘 그랬듯 평화 시위대의 발포에 폭력적으로 살해할 경우 미국은 그들을 구출하러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완전히 준비된 상태이며 출동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예방적 선제 타격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에서 미국이 실제로 이란에 군사적 옵션을 실행할지 주목됩니다.
이란에서 화폐 가치 폭락과 고물가 등 경제난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닷새 만에 시위대에서 첫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최소 7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도 테헤란에서 시작된 이번 시위는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일부 시위대 사이에서는 정권 종식과 왕정 복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일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이란 남서부 로르 대관에서 현지 경찰이 시위 주도자를 체포하다가 2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부 이스파한주 플라드샤르에서도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는 과정에서 남성 1명이 사망했다고 AP통신이 현지 관영 매체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경제난에 대한 항의로 시작한 시위는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시위대 중 다수는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세헤드 알리 하메네이의 통치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부는 왕정 복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란 정부는 폭력을 동원한 진압에 나섰습니다. 현지 SNS에 공유된 영상에서는 진압대의 발포 이후 시위자들이 총에 맞고 바닥에 쓰러진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 미사일 개발, 영내 테러 지원을 이유로 서방의 오랜 제재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율 폭등에 대한 책임으로 중앙은행 총재가 경질되기도 했는데 경제난이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고 있어 시위 확산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상승과 리알화 가치 폭락으로 인해 이란 정부를 향해 경제난에 항의하는 시위가 사흘째 지속되는 가운데 대학생들도 합류하며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리알화 가치 하락에 분노한 상인들은 거리로 나와 자유를 비롯한 독재자의 죽음을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란 페르시아만 연안의 캐슘 섬과 이란 서부의 하메단에서도 시위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미국과의 전쟁 이후 경기 침체로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리알화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했습니다. 리알화는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후 약 60% 가까이 화폐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이란 사법부는 환율 변동 책임자를 신속히 처벌하라고 지시했으며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통화가치 폭락의 책임을 물어 중앙은행 총재를 경질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노조와 시장 상인 대표들과의 회의에서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CNN은 이란이 총체적으로 위기에 빠졌지만 86세에 병약해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기존 강경 노선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담을 앞두고 이란이 탄도미사일이나 어떤 핵무기 프로그램이든 재개할 경우 이스라엘의 추가 공습을 지지할 수 있다고 말하며 대내외적 불확실성도 확대되는 모습입니다.